안녕하십니까. 또 혼자 즐겁게 재미있게 배우는, 스스로 배우는 라틴어. 자, 벌써 12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배웠지만 핵심적으로 많이 배운 겁니다. 우리 명사변화를 지금 하는 가운데 있는데 명사변화는 모음수대로 그렇게 7종류로 변화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 명사변화를 잘 점령하시면은 대명사, 형용사, 부사, 심지어 동사의 분사까지도 다 점령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오늘은 명사변화의 그 변화 가운데 이 명사변화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 변화 배웠죠. 오 변화 배웠죠. 우 변화 배웠죠. 그 다음에 에 변화 배웠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이 변화 계열인데, 이 변화 계열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변화 계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자음 변화 계열, 또 혼합 변화가 있는데, 혼합 변화는 걱정하지 말 것은 단수에서 섞어 놓은 건데, 단수에서 이제 자음 변화하고 복수에서는 이 변화한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혼합 변화라고 합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도 이제 이 변화와 이제 자음 변화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사실은 명사를 다 배우셨다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진도가 재미있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번역도 어떻게 하시는가를 같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명사 변화인데, 아 명사 변화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다 그랬죠. 또 오 명사 변화는 남성과 중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우 변화도 남성과 중성이 많다. 에 변화는 여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가장 어려운 명사 변화에 해당되는 이 변화 같은 경우는 골고루 다 섞여 있습니다. 골고루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다기보다 규칙만 알면 좀 그렇죠. 근데 이 명사 변화라고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왜 하필 이 명사라 하면 단수 옥격, 즉 탈격이죠. 그 탈격과 복수의 격에 항상 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변화라고 하고, 또 단수 사격은 목적격이죠. 단수 목적격은 보통 이제 아 변화는 암으로 끝나고 오 변화는 끝나는데, 이 변화는 임으로 끝나요. 에 변화는 엠으로 끝났잖아요. 예,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수사격, 목적격에서 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옥격에서 반드시 그 모음 이가 들어가 있고, 또 복수격에서 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 단수사격에서도 임으로 끝납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음 변화는 이제 일격과 이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새로 이제 소개하겠지만, 어간을 이격에서, 단수 이격에서 찾으셔야 한다는 것과, 혼합 변화는 이제 단수에서 자음 변화하고 복수에서는 이 변화하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지만 그냥 하다 보면 알 겁니다. 우리 이 변화에 명사꼴이 남성, 여성, 중성 골고루 다 있는데요. 주로 남성 혹은 여성은 똑같습니다. 일격은 이렇게 이스로 끝나요.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격이, 소유격이 이스로 끝난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이격이, 소유격이 반드시 이스로 끝납니다. 꼬리가. 삼격은 이로 끝나요. 목적격은 아까 말씀드린 바 임으로 끝납니다. 옥격은 탈격인데 바로 이지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모음 변화, 이 변화라고 합니다. 그 모음에. 혹격은 당연히 일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복수 일격은 S로 끝나요. 항상. 일격과 사격은 항상 같은데, 일격은 S로 끝나고, 이제 복수 일격에서 그 모음이 들어갑니다. 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이 들어갑니다. 이음이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삼격과 항상 옥격은, 명사 삼격과 옥격은 항상 같다 그랬죠. 세 종류가 있는데, 아 변화와 오 변화는 이스로 끝나고, 에 변화는 에부스, 그다음에 우 변화와
이 변화 계열은 무조건 이부수가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제 명사 변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격도 일격하고 같으니까 S로 끝납니다. 옥격은 삼격하고 같으니까 이부수. 혹격은 역시 주격하고 같죠. 중성명사는 중성명사의 고유한 법칙에 선행한다 그랬습니다. 중성명사 법칙에 선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격과 사격이 항상 같고 복수일격은 아로 끝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격은 항상 이수로 끝납니다. 자, 무슨 말인가를 잘 모르실 텐데 우선 그냥 막 실습에 들어가시면 제일 좋겠죠. 투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투리스는 일격이 투리스입니다. 탑인데 이격이 또 투리스입니다. 꼬리가 이제 이격 꼬리가 이수로 끝나요. 여성입니다. 자, 그러면 어간이 뭐냐면 어근은 불변인데 이 뿌리에 해당되는 어근은 뭐냐면은 근자 이게 뿌리 근자 아닙니까? 어근은 투르까입니다. 투르 T-U-R-R 투르까지가 이제 어근이 되고 어간은 거기다 이를 갖다 붙여가지고 어간이 된 거죠. 어간은 이거 나무에 해당됩니다. 자, 열매는 꼬리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투리스가 되면 일격은 투리스, 탑은 이격은 탑의 투리스, 꼬리가 이수로 끝났죠. 삼격은 투리, 예, 사격은 투림. 보통 아 명사는 암, 오 명사는 그다음에 이제 에 명사는 에 명사 사격은 M으로 끝나는데 요 이 변화 계열은 사격이 임으로 끝납니다. 뭐 특징이 있습니다. 자, 탈격, 옥격은 어때요? 요것 때문에 이 명사 변화라고 하죠. 예, 이가 들어가죠. 자, 혹격은 일격하고 같으니까 뭐 투리스가 됩니다. 자, 복수, 투레스. 어간에다가 S를 갖다 붙입니다. 투레스. 소유격은 투리움, 이가 들어갔죠. 그 모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트리움이 됩니다. 투리움. 삼격, 옥격 같습니다. 투리부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투레스, 탑들을, 투리부스, 탑들로 인해서 탑들아, 투레스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중성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말 이게 이제 애니멀인데 동물입니다. 고대인들이 동물을 중성으로 봤습니다. 그냥 암놈, 순놈 다 골고루 다 섞여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근데 암놈, 순놈 할 때 그 암놈은 여성으로 해줘야 돼요. 개별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해서 루푸스 같은 게 늑대인데 루파 하면 암늑대가 되고 루푸스 하면 순놈이 돼요. 그러나 동물 전체를 지칭할 때는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말이 이게 이제 어간이 됩니다. 어간 겸 어근이 돼요. 자, 중성이니까 중성명사 법칙을 항상 살려줘야 됩니다. 자, 아니말 일격이죠. 동물은 동물의 할 때는 아니말리스가 됩니다. 이스를 갖다 붙였죠. 예, 이격입니다. 이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화와 우 변화는 무조건 이 변화는 무조건 단수 이격에서 이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삼격 아니말리 동물에게 동물을 중성이기 때문에 뭘 임이나 um을 갖다 붙이고 일격과 사격은 항상 같다. 아니말입니다. 자, 탈격, 옥격, 아니말리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변화를 그렇죠. 혹격은 일격가 왔으니까 아니말. 중성은 복수 일격에서 아가 들어갑니다. 일격과 사격이 같은데 꼬리가 복수는 아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말 리아가 됩니다. 아니말 리아. 이격은 아니말 리움, 동물들에게 아니말 리부스, 이부스가 되죠. 동물들을 일격과 사격이 항상 같습니다. 중성은 아니말 리아. 또 삼격과 옥격은 또 같으니까 아니말 리부스가 됩니다. 혹격은 일격과 또 사격이 일격과 혹격이 또 항상 같으니까요. 아니말 리아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은 뭔가 나름대로 스스로의 그 법칙을 가지고 이제 라틴어를 명사 변화를 이제 체득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많이 들어보면 좋겠죠. 시티스가 있는데 이게 시티스, 이격이 있습니다. 자, 이격이 있어 같으면 무조건 이 변화라고 이 변화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변화, 자완 변화, 혼합 변화에 해당됩니다. 있습니다. 이게 뭔지라는 뜻인데 뒷글 여성입니다. 자, 먼지는 할 때 시티스가 되겠죠. 이격은 먼지의 시티스가 됩니다. 먼지에게
시티, 먼지를 시팀, 먼지로 인해서 시티, 먼지여 시티스가 됩니다. 복수일격 먼지들은 시테스가 돼요. 시트까지가 이제 어근이 되면서 시티가 이제 시트까지가 이제 어간경 어근이 되겠죠. 자, 먼지들의 시티움이 됩니다. 이움이 됩니다. 자, 먼지들에게 시티부스가 됩니다. 먼지들을 일격과 사격은 같습니다. 시테스. 먼지 때문에 시티부스가 됩니다. 먼지들이여 시테스가 되죠. 열, 영어로 fever, favoris입니다. 이 열인데 favoris, 이 격이 보니까 is가 되죠. 여성입니다. 자, 일격 열은 favoris, 이 격은 favoris, is가 꼬리가 is가 되었죠. 그래서 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 계열입니다. 열에게 favori, 열을 favorim, 임이 됩니다. 옥격은 favori, 열로 인해서, 열아 할 때 favoris, 복술격 열들은 favoris, 열들의 favorium, 이음이 됩니다. 이 변화니까. 열들에게 favoribus, 열들을 favoris, 열들 때문에 favoribus, 열들아 페브레스가 됩니다. 세쿠리스 도끼라는 말인데 손도끼예요. 로마인들이 전쟁 나갈 때 무식하게 무기가 도끼도 있었다는 것 같아요. 손도끼로 우리식으로 하면 단금이죠. 단금에 해당되는 건데 단금도 있지만은 또 도끼를 가지고 백병전할 때 썼다고 봅니다. 세쿠리스입니다. 자, 일격이 세쿠리스, 이격은 역시 세쿠리스 이스가 됐죠. 이 변화입니다. 도끼에게 세쿠리, 도끼를 세쿠림, 도끼로 인해서 세쿠리, 도끼어 세쿠리스가 됩니다. 복수일격 세쿠레스, 도끼들의 세쿠리움, 도끼들에게 세쿠리부스, 도끼들을 세쿠레스, 도끼들로 인해서 세쿠리부스, 도끼들이여 세쿠레스가 됩니다. 잘 나오겠지. 영어로 example이라고 그러겠죠. 엑셈플라입니다. 엑셈플라. 그러니까 어간만 가지고 이제 각 나라 민족들이 자기들 고유한 방언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영어 도구 불어 쫙 나온 거죠. 스페인어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엑셈플라가 됩니다. 이 격은 뭘까요? 엑셈플라리스가 됩니다. 중성입니다. 중성명사 법칙 잘 살려가지고 엑셈플라리스 이스가 됐죠. 이스가 되면 무조건 이 변화. 3격은 얘에게 엑셈플라리. 4격은 뭘까요? 중성명사 살려가지고 1격과 그대로 엑셈플라. 5격은 엑셈플라리. 탈격이니까 꼬리가 이로 끝났죠. 그래서 이 변화를 합니다. 6격은 역시 1격하고 같습니다. 얘들이 엑셈플라리아, 중성명사 복수는 항상 아로 끝난다. 얘들의 엑셈플라리움, 얘들에게 엑셈플라리부스, 얘들을 사격이니까 일사 똑같죠. 중성, 엑셈플라리아. 또 옥격이니까 3격과 같죠. 엑셈플라리부스. 옥격은 또 1격과 같습니다. 엑셈플라리아. 동물은 했으니까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말에 이게 자주 나옵니다. 바다. 자, 바다 일격이 마레입니다. 중성입니다. 이격이 마리스가 된 거예요. 마리스. 그래서 일격만 가지고는 알 수 있고, 이격에서 이제 이게 무슨 명사 변화냐. 이수로 끝나면 무조건 무슨 명사 변화요? 이 변화 계열이다. 자음 변화, 이 변화, 자음 변화, 혼합 변화 전부 다 이수로 끝납니다. 바다는 말에, 바다의 마리스가 됩니다. 바다에게 말이, 바다를 할 때 일격과 사격이 같으니까 중성, 마레가 되겠죠.
옥격은 말이 이것 때문에 이 변화를 합니다. 바다여 말해. 바다들은 마리아. 혹시 사람 이름이 마리아가 이 바다에서 나온 거 아닌가? 뭐 제 생각입니다만 아니겠죠. 바다들의 마리움. 삼격은 옥격 같습니다. 마리부스가 됩니다. 바다들에게. 근데 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바다들이라는 게 성립이 될까요? 자, 마리아. 사격이죠. 중성이니까. 옥격은 또 마리부스죠. 삼격과 같죠. 바다들로 말미암아. 혹격은 마리아 이렇게 가고 같습니다. 세금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많이 고생들을 많이 하죠. 벡티갈입니다. 근데 이격은 이스로 끝났습니다. 벡티갈리스입니다. 일격은 세금은 벡티갈. 세금의 할 때 벡티갈리스가 됩니다. 세금에게 벡티갈리. 중성인입니다. 중성. 사격은 중성이니까 1, 2, 4 똑같죠? 벡티갈. 옥격은 벡티갈리가 되겠죠? 꼬리가 이로 끝나니까 이 명사 변하기 때문에. 혹격은 일격하고 같습니다. 벡티갈. 복수니까, 중성 복수니까 어때요? 꼬리가 아로 끝나죠? 벡티갈리아가 됩니다. 이격은 벡티갈리움, 이음이 됩니다. 단수 옥격과 복수 이격에서 그 모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모음에 해당되는 명사 변화라고 합니다. 또 3호 똑같습니다. 삼격 옥격. 벡티갈리부스. 세금들에게. 세금들을 중성이니까 조심하시고 일격하고 같습니다. 벡티갈리아. 또 옥격은 삼격하고 같죠? 벡티갈리부스. 세금들 때문에 힘들겠다. 그 말이죠. 자, 혹격은 일격하고 같죠? 벡티갈리아. 세금들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예외가 있는데, 뭐 예외라고 하기보단 잘 나오는데 이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비스라는 이 명사인데, 비가 이게 사실 이제 근이면서 간입니다. 근데 이게 V 하나가 이게 이제 사실 어찌 보면 근이 되고, 비가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간이 된 셈인데, 여기 단어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나중에 비르라는 이 남성, 비르라는 이 남자, 사람이라는 말과 되게 헷갈려요. 그 제가 예외로 좀 뽑아놨습니다. 그 예외라기보다 약간의 예외죠. 복수했어요, 약간. 자, 해볼까요?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배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단수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격은 힘은 비스가 됩니다. 이격은 비스. V, 요게 이제 의간이죠.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힘에게 비가 됩니다. 목적격은 빔 됩니다. 빔, 힘을. 탈격은 비가 돼요. 그러니까 스펠링 하나가 이제 의간이 된 셈이죠. 의근 겸 의간이 된 셈이죠. 특이하죠. 혹격은 당연히 일격하고 같습니다. 비스가 돼요. 힘아. 자, 복수에서 약간 이제 다릅니다. 비레스가 됩니다. 힘들은 비레스가 돼요. 자, 힘들의 비리움. 그러니까 R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아마도 이 발음 때문에 들어갔다고 싶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다른 단어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외우라는 겁니다. 삼격은 어때요? 힘들에게 비리부스가 됩니다. 힘들을 비레스가 돼요. 옥격은 또 삼격하고 같죠? 비리부스가 됩니다. 힘들로 인해서. 힘들아 비레스가 됩니다. 명사변화 비유하고 상당히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예외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명사 변화를 배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간단한 문장은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번역하면 할수록 실력도 늘고, 또 번역하는 가운데 구문이 나와요. 구문도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구문을 많이 알면 번역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 아시죠? 라틴어를 번역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게 이 명사 변화를 배웠는데 겁먹지 마시고 특징만 잘 아시면 기억하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번역해 봅시다. 한 두 문장만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시간 내시면 되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미니스트리 데이 스무스인데 해답을 제가 써드렸지만은 그냥 뭐 보지 마시고, 자, 문장을 만나면 항상 뭘 찾으라 그랬어요?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를 찾으셔야 돼. 동사 주로 삼싱의 단수 복수 형태의 꼬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는 안 넣어드리는데 지난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으면은 동사 1인칭은 항상 O 아니면 M으로 끝나고 2인칭은 S로, 3인칭은 T로, 복수 1인칭은 무스로, 2인칭은 T스로, 3인칭은 NT로 끝난다 그랬죠. 주로 T와 NT로 끝나는 문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드물게도 또 1인칭 문장, 2인칭 문장도 나옵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동사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에서 동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눈에 착 들어올 건데, 동사를 모르시면 힘들겠죠.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들이 사전을 사셔야 돼요. 사전과 함께 저와 하시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봅니다. 에서 동사는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현재 내가 있다, 숨, 네가 있다, 에스, 그가 있다, 그녀가 있다, 그것이 있다, 에스트, 우리들이 있다. 우리들 가운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죠. 다 포함됩니다. 스무스가 됩니다. 너희들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있겠죠. 에스티스가 됩니다. 순트, 그들 가운데 남자들, 여자들, 그들 다 포함됩니다. 순트, 그들이 있다. 과거는 어때요? M, 동사 전용꼴에다가 에라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에람, 내가 있었다. 네가 있었다, 에라스, 그가 있었다, 에라트, 우리들이 있었다, 에라무스, 너희들이 있었다, 에라티스, 그들이 있었다, 에란트, 미래, 내가 있을 것이다, 네가 있을 것이다, 에리스, 그가 있을 것이다, 에리트, 우리들이 있을 것이다, 에리무스, 너희들이 에리티스, 그들이 있을 것이다, 에룬트가 됩니다. 자, 그럼 스무스가 동사겠죠. 우리들이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우리들이 있는데 이 우리들에 해당되는 복수가 나오면은 그게 우리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복수 일격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주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격으로서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여타가 없으면 그냥 우리들이 주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 안에 주어가 있으니까. 자, 한번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이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사전을 이제 없기 때문에 사전 찾는 법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제가 뽑아놨으니까 보십시오. 1격은 미니스테르가 됩니다. 그리고 2격은 이가 됩니다. 미니스트리, 원래 미니스테루스인데 사역자라는 말을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우스가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T와 R 사이에도 에도 날아가 버리고, 2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간을 찾으셔야 돼요. 미니스트르까지가 이게 이제 어간이 됩니다. 이 격은 이가 됐죠. 사역자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로 끝나는 것은 무슨 명사 변화? 오 명사 변화랍니다. 오 명사 변화는 남성과 중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역자가 남자입니다. 목사님 일 두고 말이죠. 요즘 같으면은. 자, 미니스테르 사역자는 사역자의 미니스트리, 우수도 애가 날아가죠. 미니스트리가 됩니다. 사역자에게 미니스트로, 사역자를 미니스트룸, 어격은 미니스트로, 사역자로 인해서 사역자여 미니스테르 일격하고 같습니다. 사역자들은 미니스트리, 사역자들의 미니스트로룸, 미니스트, 다음에 오룸 갖다 붙이면 됩니다. 사역자들에게 3격 5격 같습니다. 미니스트리스, 사역자들을 미니스트로스, 사역자들 때문에 미니스트리스, 사역자들 때문에 말 많지요. 혹격은 미니스트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들은 있다 이게야. 자, 데이가 나왔죠. 데이 여러분 또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대문자 쓰면 항상 하나님으로 해야 됩니다. 대문자 썼죠?
그러니까 데우스, 데이, 삼격 데오, 데움, 하나님으로 인해, 데오, 하나님이여, 혹기는 특수하다 그랬습니다. 외우라 그랬습니다. 데우스가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신들도 있습니다. 남자 신들이죠. 디 혹은 디이가 됩니다. 신들의 데오름, 이게 불규칙입니다. 삼격 오격 같죠? 디스 혹은 디이스 씁니다. 신들을 데우스, 삼격은 신들로 인해서 디스 혹은 디이스, 신들이여 디이 혹은 디가 됩니다. 디, 스펠링 하나 틀렸네. 디가 됩니다. 디 아니면 디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데이가 이게 어때요? 몇 격입니까? 단수 입격이죠. 단수 입격과 동사가 일치가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소유격밖에 안 되겠죠. 데이는. 또 데이는 이 복수하면 데오름이 된다, 데오름이 되고, 또 복수일격은 디 혹은 디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단수 입격밖에 안 됩니다. 자, 문제는 미니스트리가 되는데, 미니스트리는 단수 입격도 되고, 어때요? 복수 일격도 되죠. 그래서 단수 입격으로 처리하느냐, 복수 일격으로 처리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선택의 판단인데, 결정하셔야 되는데, 복수 일격으로도 해석해도 되고, 단수 일격으로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들은 있다, 이게야. 하나님의 사역자의, 이제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복수 일격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석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인데, 사실은 에세 동사가 나오고 이격이 나와도 말 되긴 돼요. 이건 구문인데 제가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말 나온 김에 에세 동사 나오고 이격이 나오면 주어가 이격에 속해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말은 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들 에세 동사 나오고 이격이 나오고 에세 동사 나오고 삼격이 나오면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배우면 골 아플 거니까 그냥 요대로 배우십시오. 아시겠죠? 자, 또 쉬운 거 누메루스 포플리 로마니 에스트 마그누스를 해볼까요? 동사 찾으십시오. 딱 눈에 보이죠? 에스트. 자, 우리 에세 동사 안 합니다. 단수 복수? 예, 단수. 몇 인칭? 3인칭. 그가 있다, 그녀가 있다, 그것이 있다. 자, 그러면 그녀, 그것, 그 남자에 해당되는 주격을 찾으라 그랬죠. 쫙 찾아봅시다. 누메로스 한번 찾아봅시다. 누메로스. 그러면 이제 누메리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냥 이만 나오는데 어때요? 단수 입격에서 이가 나오면 무슨 명사 변화? 오 명사 변화라고 합니다. 남성과 중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누메로스가 이게 넘버, 이 수입니다. 그래도 이 남성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수는 누메루스, 수의 누메리, 수에게 누메로, 수를 누메룸, 수로 말미암아 누메로, 수의 수여 누메레, 수들은 누메리, 수들의 누메노룸, 수들에게 누메리스, 수들을 누메로스, 예, 수들로 말미암아 누메리스, 수들이여 누메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 일격이죠. 수는 됩니다. 포플리, 포플리 해볼까요? 포플루스입니다. 원래 포플루스, 이 포플리 이격이죠.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해볼까요? 국민은 포플루스, 국민의 포플리, 국민에게 포플로, 국민을 포플룸, 국민으로 인해서 포플로, 국민이요 포플레. 왜 되는지 아시죠? 예, 우수로 끝나는 오 변화해서 남성, 여성, 중성 전부 다 애가 된다는 거 혹격에서. 복수일격 국민들은 포플리, 국민들의 포플로름, 국민들에게 포플리스, 국민들을 포플로스, 국민들로 인해서 포플리스, 국민들아 포플리가 됩니다. 포플리니까 단수 입격 아니면 복수 입격인데 단수 입격밖에 안 되겠죠. 에스트가 단수, 뭡니까? 3인칭 단수니까. 자, 로마니, 로마누스입니다. 로마누스 입격이 로마니, 로마인들을 두고 말해요. 로마인은 로마누스, 로마인의 로마니, 로마인에게 로마노, 사격은 로마눔, 어격은 로마노, 로마인이여 로마네, 로마인들은 로마니, 로마인들의 로마노룸, 로마인들에게 로마니스,
로마인들을 로마노스, 로마인들로 인해서 로마니스, 로마인들이여, 로마니. 대문자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민족의 그 이름들이니까요. 자, 마그누스는 여러분도 배웠습니다. 형용사. 마그누스, 마그나, 마그눔. 큰, 많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남성은 마그누스, 형용사입니다. 우스, 아움으로 끝나면 형용사 아오비나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또 까먹으면 안 되시죠? 뭐 까먹으셔도 또 배우시면 되잖아요. 자, 막은까지가 이제 간이고, 우스, 남성, 막은까지 하고, 아는 여성을 수식하세요. 은 중성을 수식하세요.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그누스, 마그나, 마그눔, 큰, 거대한. 이게 일격입니다. 이격은 마그니, 마그네, 마그니. 그러니까 여성은 변화시키고 마그누스와 마그눔은 중성이니까 남성과 중성은 오 변화시키면 된다. 그걸 결합시켜 놓은 게 형용사의 오 변화라고 한다 하는 그 골격만 아시면 그대로 변화시키면 됩니다. 삼격은 마그니, 마그네, 마그니가 되겠죠. 사격은 사격은 뭡니까? 이제 뭐죠? 삼격은 마그노, 마그네, 마그노가 되겠죠. 사격은 마그눔, 마그남, 마그눔이 됩니다. 중성은 일사 똑같습니다. 옥격은 마그노, 마그나, 마그노. 그 자체 형용사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격 같으면 큰 남자로 인해서 큰 마그나는 큰 여자로 인해서 어때요? 큰 것으로 인해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자, 큰 남자들은 마그니, 여자들은 마그네, 그들은 마그나가 됩니다. 이격은 마그노름, 마그나룸, 마그노름. 삼격은 항상 같죠. 옥격 마그니스, 마그니스, 마그니스가 됩니다. 사격은 마그노스, 마그나스, 마그나. 중성 일사 똑같죠. 복수해서 아로 끝나기 때문에 마그나가 된다는 것. 예. 옥격은 마그니스, 마그니스, 마그니스. 자, 이렇게 형용사가 있는데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 뒤에 명사가 있거나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그 명사가 가지는 성, 수, 격을 맞추어서 반드시 해줘야만이 내가 당신을 형용합니다, 수식합니다 라는 이 형용사의 기능을 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로마니, 자, 마그누스, 이 뚝 떨어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마그누스는 남성이죠. 남성 단수 일격이죠. 에스트, 그가 있다 이게. 자, 누메루스가 수인데 수도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것이 크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메루스하고 마그누스하고 성수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러니까 많은 수가 있다 혹은 수가 많다, 수가 크다라고 하겠죠. 그럼 퍼플리는 단수일격입니다. 복수일격으로 해석하면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민족의 수가 크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로마니도 어떻습니까? 복수일격으로 하면 해석이 안 되겠죠. 동사가 안 맞으니까. 동사가 3인칭 단수니까 그렇죠. 단수일격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높겠죠. 그래서 퍼플리, 로마니 이게 단수 이격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민족의 수는 크다. 형용사하고 대체로 형용사가 원래 수식하는 명사의 뒤에 나오는데 팍 떨어지잖아요. 이 문장에서 뭐가 강조됐다는 겁니까? 수가 강조가 된 거야. 이 누메루스, 이놈의 수가 마그누스보다 수가 더 강조가 됐기 때문에 앞에 빼준 겁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로마 민족, 국민의 숫자가 크대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나 보죠. 그래서 누메루스, 퍼플리, 로마니, 에스트, 마그누스 이렇게 해서 형용사 마그누스하고 누메루스하고 사이에 뚝 떨어져 있는 견우와 직녀가 되어버린 거야. 이런 문장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수격을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번역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것은 반드시 명사의 성, 수격, 즉 특히 격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성과 수는 그냥 냅두세요. 그러나 우리 한글의 조사에 해당되는 이 격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만이 번역을 할 수 있다. 오늘 이래서 명사의 이제 5번째 이 명사 변화와 또 문장을 같이 접해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에세동사, 그 다음에 어때요? 이 형용사가 명사를 어떻게 수식하는가? 형용사의 아홉 변화 또 배웠죠? 한 번 더 배웠죠?
형용사가 이렇게 항상 뒤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나올 수도 있지만은 격을 모르면은 도무지 우리가 번역할 수 없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